뭔가 슉슉슉슉슉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기억날 거야. 딱 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저는 항상 힘들 때 독사가를 풀었어요. 힐링된다 해야 되나? 그래? 딱 쌤 생각이 많이 났죠. 고대보다 연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잠깐만. 다시 할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영어를 가르치는 정지안입니다. 자, 여러분 지금 이 시기 6평 끝나고 뭔가 방법을 바꾸고 싶긴 한데 좀 불안한 친구들 많죠? 이 시기에 똑같이 여러분들과 고민을 하다가 쌤 커리로 환승을 해서 성공했던 제자가 있어요. 그래서 어렵게 지금 이제 군대 가는 게 코앞인데 어렵게 그 제자를 모셔왔거든요. 우리 오늘 한번 어땠는지, 상황이 어땠는지,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021년에 정재한 선생님 수업을 듣고 연세대학교에 합격한 2학번 김유비라고 합니다. 와. 사실은 이제 바로 이제 작년은 아니고 재작년에 이제 합격을 한 친구였는데 이제 인강 제자들이니까 사실은 한 명 한 명 다 계속 연락을 막 하고 지내진 않잖아요. 그런데 딱 수능 끝나고 커피 쿠폰과 함께 DM으로 이렇게 장문의 글을 써가지고 딱 이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. 쌤 덕분에 빈칸 다 맞고 아기 독수리 됐어요. 맞아요.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. 그래가지고 기특하고 쌤한테 모든 공을 이렇게 막 넘겨준 것도 너무 고맙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잘 이제 인연을 유지해 오고 있는 친구예요. 그래서 지금 딱 이제 이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딱 이 시기부터 쌤 수업을 들었던 유비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이제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때 당시를 좀 돌아가 봐서 6평을 어떻게 받고 그때 이제 어떤 고민들을 좀 하고 있었는지 얘기를 좀 해줘. 6평 전부터 모든 시험을 보면서 항상 빈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빈칸을 만약에 푼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막 뒤에 40번부터 문제 막 못 풀고 그러니까 맨날 3등급 나오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빈칸이 진짜 문제구나 싶었어요. 그래서 이제 6평 때 딱 보고 빈칸 또 다 틀려가지고 빈칸 문제 풀이를 한번 봐보자 해서 유튜브에 치다가 이제 선생님 영상을 보게 돼서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치. 근데 막 이렇게 여러 개 찾아봤으면은 그 빈칸 추론법 쌤 거를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? 엄청 센세이셔널했던 게 엄청 여러 인강 선생님들을 다 갈아타고 또 6평 끝나고도 빈칸 문제 유튜브에 많이 쳐서 봤었는데 선생님 풀이가 제일 간단하면서 뭔가 로지컬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그냥 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뭐랑 해서 답이 딱 이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딱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. 그때. 원래는 쌤 수업을 듣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. 선생님 수업을 딱 접하기 전까지는 거의 직전까지 다른 선생님 수업을 1년 동안 인강으로 들었었는데 설명을 할 때는 이해가 됐었거든요. 근데 막상 내가 풀려니까 뭔가 이게 논리가 제 논리랑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았었는데 뭔가 주변에서 항상 그러잖아요. 뭔가 한 번 할 거면 그냥 쭉 가라. 뭔가 옮겨 타기가 좀 부담이 돼서 그냥 1년 동안 쭉 들었었던 것 같아요. 쌤 수업으로 이제 환승했을 때, 갈아탔을 때 좀 확실히 다르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어? 정말 다르다 이런 걸 느꼈는지? 저는 딱 두 가지 느꼈는데 첫 번째는 해석의 양, 두 번째는 논리 구조. 이 두 가지가 확연히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수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방대한 양을 막 해석하려고 안 하세요. 그리고 뭔가 중요한 부분만 딱딱 캐치해서 해석을 해주시니까 내가 읽기에도 문제 풀기에도 약간 부담이 없는, 그리고 또 논리 구조는 그렇게 짧게 해석을 하는데도 논리 구조도 만들면서 딱딱딱 정리해 주시니까 그게 확실히 달랐던 것 같아요. 전 선생님이랑. 또 그냥 빈칸만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아예 쌤 풀커리를 탔잖아. 지우개 그쵸. 해석법부터.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얼마 사실은 안 남은 한 100일 정도 남은 시간이었는데 새로운 해석법이나 이런 강의를 듣는다는 게 부담은 없었어.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엄청 부담이 됐었던 게 사실 영어 같은 경우는 수능 직전이 다가오면 뭔가 바꾸기가 좀 어렵잖아요. 그치. 뭔가 한 번에 안 오른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고 그치. 주변에서 항상 이야기했었어가지고 저도 좀 부담이 됐었는데
전 진짜 지우개 해석법 딱 듣고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이렇게만 하면 빨리빨리 해석하고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업을 들었어? 지우개 해석법이랑 독사관화? 사실 저는 지우개 해석법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쫙 듣고 이걸 메모장에 적어놨었어요. 그러니까 지우개 해석법 중에 어떤 부분은 이렇게 쌤이 딱 그어라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법 요소나 뭐 단어들 이런 것들은 항상 메모장에 적어놓고 따로 뭐 시험 공부할 때나 본문 해석할 때 이럴 때 뭔가 관련된 게 나오면 보고 지우고 보고 지우고 하면서 그렇게 체화를 했던 것 같고 독사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저는 항상 힘들 때 독사과를 풀었어요. 아 진짜? 그러니까 공부할 때 야자 시간에 진짜 집중 안 된다. 진짜 너무 이거 처음 막 듣는 짜증나고 막 할 때 그때 독사과를 풀었던 것 같아요. 왜? 그러니까 그냥 듣고 있으면 약간 힐링된다 해야 되나? 그래? 왜냐면 딱 이게 딱딱딱딱 풀어서 넘어가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졌던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틈틈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언제부터 내가 좀 영어가 좀 푸는 게 좀 편해졌구나, 빈칸이 맞춰지기 시작하는구나, 이거를 언제부터 느꼈어? 빈칸이 맞춰지기 시작한 건 독사가 듣고부터였고 뭔가 영어의 해석이 좀 달라졌던 건 진짜 지우개 해석법 뭐 한두 번 듣고 진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. 항상 고민을 하는 게 실제로 학생들이 이게 적용이 안 되면 사실은 그건 좀 의미가 없는 강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제 아들한테도 그 부분을 되게 많이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수능에 가서 문제를 풀 때도 그 배웠던 지우개 해석법에서 쌤이 알려주는 해석하는 법이나 독사가에서 이제 했던 구조도 잡는 거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그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도 적용해서 할 수 있었는지. 네, 저는 완전 이게 정말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수능 때 제가 오히려 빈칸을 엄청 빨리 풀어서 광명을 찾았던 것 같은데 구조도 그리는 게 사실 수능 때 안 될까 봐 걱정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독사가 풀면서 구조도 그려라 이 소리를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문제 풀 때마다 구조도를 항상 그렸어요. 근데 이게 항상 그리다 보니까 수능 때도 막 긴장되고 머리 하얘지고 하는데도 그냥 손은 이렇게 막 그리고 있어. 막 이렇게 해석하면서 딱 그리고 있고. 역시 찐제자야. 그래서 저는 엄청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빈칸 다 맞았지? 네. 빈칸을 다 맞은 것도 다 맞은 건데 엄청 빨리 풀었어요. 제가 그때 진짜 체감상 뭔가 슉슉슉슉슉 풀고 딱 넘어갔던 게 기억이 너무 남아가지고 그래서 수능 끝나자마자 쌤한테 저 빈칸 엄청 빨리 풀었다고 맞아. 연락했던 것 같아요. 맞아. 뭔가 이제 현강 제자들은 사실 얼굴을 매번 보고 하니까 이제 연락처도 다 갖고 있으니까 이제 바로바로 또 물어보기도 하고, 인강 제자들은 사실 수능이 딱 끝나고 나면 결과를 말해주지 않으면 사실 모르고 있게 되잖아. 그래서 수능날 이렇게 당일날 연락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당일날 이렇게 유부처럼 쌤한테 막 그렇게 DM으로 연락해주는 친구들이 있고, Q&A에 막 지금 자기 무슨 수시 면접 준비해야 되지만 이거 막 써야 된다면서 막 쓰는 친구들이 있고, 진짜 그냥 평생 기억에 남게 되는 것 같아. 유비도 쌤이 되게 엄청나게 아끼는 제자가 됐죠. 그 이후로도 막 이제 대학생활 하는 거 막 인스타에서 보니까 계속 이제 응원해주고 막 이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. 그러면 어떤 친구들한테 이 지우개석법이랑 독사가라고 하는 수업을 좀 추천해주고 싶은지? 저는 저같이 영어를 못하진 않는데 그치. 뭔가 해석에 딜레마 속에 갇혀있는, 해석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뭔가 한 단어를 모르면 딱 여기에만 갇혀서 그 다음 문장으로 못 넘어가는 이런 친구한테 좀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. 특히 지우개 해석법은 사실 영어를 잘하든 못하는 친구든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. 그냥 들어보면 제가 왜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. 지우개 해석법은 모두한테 추천. 그다음에 빈칸 독사과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데 내가 논리 구조를 좀 못 찾겠다 하는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강좌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원하는 대학을 간 거잖아요. 처음에 이제 최저 딱 맞춰가지고 합격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나지, 근데? 그쵸. 너무 또렷하게 기억하지? 완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.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기억날 거야. 제가 그 결과를 처음 봤을 때가 서울에 올라와서 게스트하우스에 있을 때였는데 그 다음 날이 논술 날이었어요. 근데 그때 밤에 친구한테 딱 연락이 온 거예요.
연대 발표 났다. 이거를 내가 지금 봐서 떨어지면 다음날 논술 집중 안 된다. 그치. 이런 생각이 있어서 볼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 봤죠. 봤는데 딱 붙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때를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. 제가 막 살면서 뭔가 딱 벅차올랐던 순간이 진짜 몇 없는데 맞아. 딱 그때 맞아. 결과 나왔을 때가 엄청 벅찼고,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영어로 최저를 맞춘 케이스였는데 딱 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제가 맞출 수 있었으니까 또 연대 맞아. 면접도 보러 갔었고 딱 쌤 생각이 많이 났죠. 쌤이 그 기분을 너무 잘하는 게 뭔가 딱 원하는 대학에 내가 정말 딱 합격을 했을 때에는 진짜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성취감이 드는 것 같고, 쌤이 그거를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못 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때 그 성취감, 내가 뭔가를 이제 이뤄냈다는 그 성취감이 앞으로도 유비가 뭔가를 할 때마다 알게 모르게 되게 두터운 지지층이 돼줄 거야. 쌤은 그랬거든.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 이렇게 힘들거나 막 이렇게 할 때 그래도 나는 뭔가를 꿈꿔서 이뤄냈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나의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되나? 나의 그게 정체성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엄청 큰 것 같아요. 이제 연대를 들어갔으니까 또 학교 생활 얘기를 좀 해볼게요. 네. 재밌어 보여요. 즐거워 보여요. 그 대학 입학하자마자 유비가 쌤한테 뭐라고 이제 왔었냐면 제가 꽃길 막 깔아드릴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그래놓고 춤에 빠져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학교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. 쌤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춤에 엄청 빠졌고 학교 생활 뭐 동기들 만나고 또 친구들 만나고 하는 게 좀 많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. 저는 고대보다 연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어디 한번 얘기해 보세요. 연대는 홍도에서 1학년들밖에 없이 생활을 하는데 경험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막 유배 간다 그치. 막 이런 소리 하는데 제가 막상 가보면 완전 재밌어요. 저도 엄청 재밌게 놀았고 선생님한테 연락 드릴 시간도 없이 진짜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지. 네. 이제 행복한데 군대를 갑니다. 머리 깎기 전에 인터뷰를 하고 가야 된다고 제가 오늘 끌고 온 맞죠. 거거든요. 그리고 너 춤추는 것도 얘기 좀 해줘. 저는 연세대학교 스트릿 댄스 동아리 하리에 있는데 다시 할게요. 그 동아리도 얘기 좀 해주세요. 너무 즐거워 보이던데. 저는 그 스트릿 댄스 동아리 하리라고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동아리인데 저는 원래 케이팝도 좋아하는데 또 스트릿 댄스 이런 것도 재밌어 해가지고 또 거기 들어가서 공연도 작년에는 막 4개, 5개 이런 식으로 하고 올해도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두 맞아. 번 하고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. 그게 막 연세대학교 안에서 동아리도 너무 잘 되어 있지. 그런 그쵸. 것들이. 엄청 잘 잘 되어 되어 있죠. 있고. 거기서 또 즐거움을 또 찾고.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은 기간을 조금 이제 한 100일 정도 남았는데 할 수 있다잖아요.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본인의 꿈을 낮추기보다는, 그러니까 현실감을 아예 뭐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꿈을 위해서 일단은 정말 두 눈 질끈 감고 달리십시오. 그러면 그 다음엔 여러분들 훨씬 더 많은 보상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한 100일 정도 남았는데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. 제가 고등학교 멘토링을 가든 아는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든 똑같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. 딱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주변의 간섭이나 이런 게 딱 신경 쓸 시기예요. 또 수능도 얼마 남지도 않았고 또 수시도 원서 쓰고 이럴 때가 가장 또 힘들거든요. 지금은 좀 이기적이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. 지금은 자기가 할 일을 충실히 하고 또 다른 것들 생각하지 말고 딱 직진해서 자기 꿈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고, 남은 시간이 진짜 짧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도 해냈으니까 여러분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남은 100일 파이팅하고 정지한 쌤 수업 들으세요. 네,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연대 제자 유비와 함께 인터뷰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는데요. 여러분 남은 100일 쌤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의 선배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할 수 있어요.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제가 기운을 불어 넣어 드릴게요. 여러분 화이팅! 파이팅! 연대에서 만나요. 아니요, 고대에서 만나요. 고대에서 만나요. 연대 와요, 연대. 안녕!